네, 이번 시간에는 이민 정책 그리고 인력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 인력으로서 바라봤다. 그리고 또 외국 인력은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과 인력 정책은 굉장히 밀접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민 정책이라고 할 때 그럼 왜 이민 정책을 하느냐? 대부분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주로 인력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가 이익과 인력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쟁점적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동일합니다만은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이익이 제대로 생각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는 우수한 인재가 오게 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으로써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발전해서 국민 경제에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오히려 낮아진다든지 또는 실업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순전히 경제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통합적인 사회 통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온 이민자들, 이민 노동력이 단순하게 들어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로서 순환적으로 생각해서 3년 있다가 본국에 돌아가겠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정주한다든지 영주한다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도 바뀔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에 의한 고용 상황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사회에 통합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테러 사건들이 서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자들의 자손들이 거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주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의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연장 그리고 그 사회에 통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익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민에 의한 이주 노동자들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이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자체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이민 정책 자체가 처음에는 서유럽, 동유럽 및 남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런 식으로 인종적으로도 달랐고요. 그것은 사회 통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단기 이주 노동자들을 들이게 되는데 주로 식민지를 통해서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기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후발 이민 국가라고 하는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뭐 고용허가제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이 싱가포르나 대만을 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단순 기능 인력과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초점이 전문 기술 인력에 놓여져 있고 단순 기능 인력일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로 대표되는 그런 한국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외국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순 노무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이 공급 주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급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정주해라 이렇게 하는 이민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많죠. 뭐 점수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필요한 고급 인력들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민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수요 주도적, 그러니까 유입국의 고용주가 되면서 주도자가 되면서 저숙련 외국 인력을 들어오게 될 경우 우리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남미에서 오는, 중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저임금으로 오다가 결국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그러한 절차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국 인력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취업제와 재동포 비자를 통해서 제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외국 인력 활용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국 인력 정책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도입, 활용, 귀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느 국가 중심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측면은 들어온 노동력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단기간 들어왔다가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체류 자격을 위반한 거니까. 불법 체류 문제를 포함해서 귀국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분야를 한번 볼까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도입 허용 분야를 결정할 것이냐. 물론 나라별로 다르죠.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가 어떠냐가 다르죠. 그래서 허용 분야가 지정되겠죠. 그런데 영국, 호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종이 기준이고 전문 기술 인력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직종과 전문 기술 인력. 싱가포르, 대만은 업종이 기준인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직종과 업종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전문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업종에 주로 이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입에 있어서 수요를 측정해서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막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통계가 제대로 잡혀야 되고 또 이익 집단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정치권, 정부 부처, 노사단체, 학계, NGO 이런 다양한 데서의 의견이 수렴돼야지 인력 규모를 추정해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렇게 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령 독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연구소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돼 있고 그 중소기업들의 합법적으로 취업한 사람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소기업들이 이민 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낼 정도까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입에 있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활용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외국 인력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 또 외국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체류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보낸 나라들, 송출국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귀국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도 제대로 또 작동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과 외국 인력 정책, 지난 20여 년, 짧게는 길게는 30여 년을 평가해 본다면은 사실상 저숙련 외국 인력 위주의 활용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내국인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또 온 노동 인력에 대해서도 하나의 외국인으로서의 노동자로서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전문 인력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가 전문 인력 정책 중심으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사용하는 측면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민 정책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 동포가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에 대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양한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비전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자발적 귀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게 되면서 중국 동포 정주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